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수익금액과 시설 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병원이나 의원, 그리고 학원, 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면세 사업자의 대상자 수는 18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부터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돌아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스스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 소득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올해부터 총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이전에도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를 했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서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동안만 비과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위해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2019년 귀속분부터 역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을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만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예정했던 대로 2019년 귀속부터 예전과 같이 과세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새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이 있는 2주택 이하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와 그리고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2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전세로 임대하고 월세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주택임대소득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연역이 되겠는데요. 2013년 이전에는 총 수익금의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을 모두 과세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한시적으로 비과세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2013년 이전과 같이 총 수익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을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는데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은 과세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수를 보유하고 그중 1주택 이상을 임대하였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주택 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어가는 국내 소유주택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과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외입니다. 외국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데
매월 월세를 받는다면은 이거는 주택임대소득세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주택입니다. 2주택인데 2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도 월세 수입에 있는 경우는 무조건 과세가 되겠고요. 그러나 또 월세 수입이 있지만 보증금이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3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3주택 이상을 임대했는데 소형주택입니다. 주거용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임대 유형별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입니다. 기준 시가 9억 원이 넘는 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 소재 1주택 보유자,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를 받는다면 무조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이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고 그리고 주택수가 3주택 이상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3주택 이상이면서 그 3주택에 대한 보증금이 3억 원이 넘는 사람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러나 2주택이면서 보증금이 있는 것은 그건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형주택이죠.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는 보증금은 그 주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요건과 과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세 요건 주택수 기준이 되겠는데요. 1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죠. 1주택을 임대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 하더라도 국세청 기준 시가가 9억 원이 초과하거나 1주택이라 하더라도 국외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시 2주택인데요. 2주택 월세 받으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고요. 2주택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3주택 이상 월세는 당연히 과세하겠고요. 보증금도 3억 원이 넘어가면 간주 임대료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택의 보유수는 어떻게 되느냐?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1주택이 있고 부인도 1주택이 있다면 2주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세 방법입니다. 과세 방법은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를 해도 되고 분리과세도 되는데, 즉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종합과세 한다는 것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 보유수를 계산할 때는 부부가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유형인데, 자, 주택을 임대하고 있어도 아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유주택 수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주택인데 기준 시가가 9억 원인 이하인 국내 소재 주택이거나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주택인데도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월세 수입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인데요. 월세 수입이 없으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라면은 이것도 임대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형주택입니다. 주거용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것은 보증금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임대 유형별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입니다.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이면서 국내 소유의 1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받아도 과세하지 않는다. 또 보증금입니다. 2주택 이하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3주택 이상 소유자. 다시 합니다. 보증금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보증금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이면서 3주택 이상인 자,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자도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형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는 보증금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는 보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본인 당사자와 배우자도 주택이 있다면 보유주택수를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니까 남편도 1주택이 있고 부인도 1주택이 있다면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죠.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미혼인 본인입니다. 본인이 지금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보유한 한 채를 임대하고 그리고 본인은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입니다.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수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미혼인 본인이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기혼입니다.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한 채인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기혼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혼했어요. 결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해서 한 채입니다. 본인하고 본인이 기혼을 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합쳐서 한 채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기혼을 했지만 배우자와 그 부모 집에서 산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미혼자이든 기혼자이든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미혼이든 기혼이든 부모 주택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소득세를 과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4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 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그리고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이런 건데요. 2021년 기소까지는 소형주택입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것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2021년도 기소까지. 그리고 2019년 기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기속된 것은 2000년도에 신고해야 되는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7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또 이사를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사가지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과세기간 중에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 과세기간 중에 2주택 보유기간의 월세, 당연히 임대수익은 과세가 됩니다. 8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경우 과세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 이혼 전까지는 남편도 1주택, 부인도 1주택이니까 2주택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1주택일 때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9번째가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여러분,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상가 임대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나 무조건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10번째가 되겠습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월세 수입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가 되는데요.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과세 기간 종료일입니다. 그러면 종료일은 2019년 12월 30일이 되겠죠.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가 1월 1일부터 과세하다가 10월 말에 양도했습니다. 팔았어요. 그래도 10월 30일까지 소득이 있다면 과세하니까 과세기간 종료일 아니면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11번째가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한 채와 시골에 있는 읍면지역에 있는 농가주택 한 채와 도시에 있는 1주택을 보유하여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당연히 과세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시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되는지.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지요.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고 다가구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당연히 비과세 대상인데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일부 월세 소득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요, 주택 임대소득 자주 묻는 질문과 사례 12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연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